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61명으로 58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다시 70%를 웃돌고 추석 연휴까지 앞둬서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가 오늘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견돼 39개국에 퍼진 코로나19 뮤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에 추가했습니다. 남아공과 일본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델타 변이보다도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면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서 어린이 감염자도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61명으로 58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927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363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9%로 충남,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1,000명 넘는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커졌습니다. 숨진 사람이 11명이나 늘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30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8명 줄어 현재 371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누적 2,945만여 명이 받아서 접종률은 57.4%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1,628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31.7%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달 정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인데요. 내일 오전 정부가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주부터는 기존의 2주가 아닌 한 달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검토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8주째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연일 수백 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만큼 단계 완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 전략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적용되는 백신 접종자의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다른 다중이용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가족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 의견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을 반영해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모더나가 이번 주 내로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600만 회분 가운데 102만 1,000회분이 오늘 오후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498만 회분도 당초 계획대로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후속 공급 일정도 확인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물량이 600만 회분을 조금 넘어서 공급 만료 시점이 주말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9월 말까지는 접종 완료자도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노조는 오늘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총파업이 예정된 날 새벽에 극적인 협상 타결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된 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 노조는 9월 1일 오늘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13번째 노정 실무교섭을 벌인 끝에 노정 간의 최종안을 만들고 정회했습니다. 노조는 이 최종안을 놓고 3시간에 걸쳐 임시 대의원 회의를 한 끝에 83%가 찬성함으로써 협상은 타결됐고 파업 역시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로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3개월 동안 충분히 정말 많은 시간 할애해서 노력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합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요구했던 5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노조도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협상장을 방문한 김부겸 총리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또 예산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건의료 노조의 그런 요구사항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극적 합의를 성사시킴에 따라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나 코로나19 방역 차질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 2분기 한국 경제가 강한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0.8%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후 3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해 3분기 2.2%, 4분기 1.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1.7%, 2분기 0.8% 성장을 기록해서 4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3.6% 증가해 2009년 2분기 3.6% 이후 1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 늘었고 설비 투자 역시 운송장비 위주로 1.1%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 5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2달째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29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달보다 2.6%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2.3% 오른 뒤 5월 2.6%, 6월 2.4%, 7월 2.6%로 줄곧 2%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에서 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농장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실내 농장이 올해 초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설치됐는데 대원들이 잎 채소는 물론 과일까지 맛볼 수 있게 돼서 사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26도의 혹한 속에 세찬 눈보라까지 몰아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하지만 기지 내의 한 컨테이너 박스 내부는 완전히 딴 세상. 밝은 조명 속에 녹색 식물이 싱싱하게 자랍니다. 가지마다 열린 고추부터 호박과 미니 수박,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려 먹음직스럽습니다. 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진짜 수박 냄새 난다. 무가 달다. 완전 설탕. 진짜 수박이다 이거. 세종과학기지에서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함께 재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남극에 있는 29개 나라 기지 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지난해 코로나19로 보급이 어려워져 몇 개월째 신선한 채소를 맛보지 못했던 기지 대원들이 누구보다 대환영입니다. 식물 온실이 설치된 후로 대원들이 틈틈이 푸른색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힐링하고 또한 과일들도 먹을 수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 농장은 농촌진흥청이 10년 전에 이어 성능을 개선해 두 번째 보낸 것으로 LED 빛의 세기를 조절해 다양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극지라든가 사막지대에서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확립한 이 실내 농장 기술을 수출을 한다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이 싱싱한 농산물을 재배해 먹으면서 심리적 안정도 되찾고 연구 성과도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추석 명절 음식으로 즐겨 찾는 고기 생선류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조사한 결과 39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삼겹살 수입 가격은 1년 전보다 34.2%, 기타 냉동 돼지고기는 28.1% 올랐고 소갈비 26.7%, 뼈 없는 냉동 소고기 17.5% 등 두루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늘, 양파값 등 일부 농산물 수입 가격도 올라서 추석 장보기에 나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9일과 16일에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을 2, 3차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203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부터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8개 모델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해서 고급 전동화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네시스는 오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표처링 제네시스 영상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번 발표가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제네시스가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서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돼 39개국으로 퍼진 코로나19 뮤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에 추가했습니다. 남아공과 일본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언제든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후 8달 만에 39개국으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콜롬비아에선 39%, 에콰도르에선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40여 건이 보고됐고 지난달 벨기에 요양원에서는 이 변이에 감염된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최근 뮤 변이를 관심 변이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WHO는 뮤 변이가 베타 변이와 유사하게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료가 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아공과 일본에서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남아공 연구팀은 1차 확산 때의 지배종과 같은 계열의 새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과 항체를 피하는 능력이 종전보다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t could spread more efficiently from person to person. And it could, like some of the other variants, it could partially get around some of the immune response. 일본 연구팀도 지난해 8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내에서 새 변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학자들은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앞으로도 많은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겨울철 대확산 때인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린이 감염자도 급증해서 올해 정점 수준인 주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4% 늘어 16만 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겨울철 대확산이 한창이던 올해 1월 하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가파르던 증가세는 둔화한 듯 보입니다. 연방 공무원을 시작으로 대학과 기업 등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채택한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now over 800 colleges and universities, over 200 healthcare employers, small and large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and dozen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districts have stepped up to follow the president's lead. 백악관은 의무화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면서 실제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 61.8%가 최소 한 차례, 절반이 넘는 52.4%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72.2%가 최소 한 차례 맞았고 61.4%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Vaccination requirements work. They drive up vaccination rates. And we need more businesses and other employers, including healthcare systems, school districts,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step up and do their part to help end the pandemic faster. 하지만 학교가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하면서 어린이 감염자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달 26일 기준 주간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 올해 1월의 정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여름 끝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DC 국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연휴 때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First, if gathering with family and friends, remember that spending time outside with others who are vaccinated will help to prevent transmission. 또 공공장소의 실내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애플은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관계없이 9월 17일까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 정보가 회사의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규정의 틀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데이터는 개별 정보가 아닌 집합적 정보로 합쳐서 비밀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애플이 결정하거나 이런 조치가 의무화되면 백신 접종 여부가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사용이 중단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서 발견된 금속성 이물질은 스테인리스강 입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의 일본 공급을 맡고 있는 다케다 약품은 어제 일부 모더나 백신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제조 장비 부품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입자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케다 약품 측은 금속성 이물질 혼입이 확인된 뒤 사용이 중단된 세계 로트 번호, 제조 공정 식별 코드의 백신을 오늘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도쿄 등 5개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8개 접종장에서 모더나 백신 가운데 로트 번호가 같은 39개 병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된 뒤 다케다 약품은 모더나 제조를 맡은 스페인 로비사와 함께 경위를 조사해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한 대형 산불이 무섭게 번지면서 유명 관광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고속도로에는 피난 차량이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큰 나무들이 불에 타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애쓰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엘도라도 카운티의 칼도르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관광도시 사우스레이크 타호시 전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2만 2천 명의 사우스레이크 타호는 캘리포니아의 명소 타호 호수를 끼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산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산불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가 정체돼 차들이 꼼짝 못합니다. 불의 기세가 너무 빨라 당국의 대응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Yeah, it's more out of control than I thought, and I can't believe that California is going to just let the jewel just burn up. I don't know. I don't see any planes and I don't see any helicopters. So, you tell me. 세크라멘토 동쪽 산림지대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칼도르 산불은 현재까지 시카고보다 더 넓은 717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태웠습니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더 멀리 번지면서 진화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산불이 나지 않았던 지역에 불이 옮겨붙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area in the fire has not seen fire history all the way back before 1940. So we're seeing a lot of dense woodland out there that the troops are working in. 기상청은 앞으로 최대 시속 56km의 돌풍이 예상된다며 산불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또 칼도르 산불이 바람을 타고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네바다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네바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전자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산업용 필터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필터가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극한환경 반응형 필터 소재연구단의 조소혜 단장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